예, 오랜만입니다. 한 1년 만에 또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서 설명회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 오늘 설명회만큼은 정말로 모든 조합원들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 9월 29일 총회 잘 치르고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그 온베일리가 제2의 둔촌 주공 사태를 향해서 거의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의 99%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와서 우리 조합원들은 수억 원씩 추가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 준공 늦어지고 등기 수년 동안 늦어지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곧 아마 닥쳐올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끝까지 듣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조합원들이 단합을 한다면,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제2의 둔촌 주공 사태는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8월 말 준공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8월 말 준공과 입주가 가능한 건가, 진짜로?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공사비 합의가 가능하고 준공까지 가능한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둔촌 주공 사태가 오게 되는 배경은 9월 29일 해임 총회, 9월 29일 총회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지금 9월 29일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하고 조합장 직무집행령이 가처분을 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하고 안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둔촌주공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둔촌주공하고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정무 부조합장 해임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정무 부조합장이 당선된 이유를 한번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4개월간 부조합장으로서 뭘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부조합장 해임 사유, 해임 사유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6개의 항이 총회 책자에 실려 있는데요. 세 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성이 공사 중단이 가능한 거냐. 만약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삼성이 공사 중단한다면 삼성의 책임이냐 조합의 책임이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추가 부담금 없이 내년 8월 말 준공과 입주를 위한 방안이 그럼 뭐냐. 제일 첫 번째, 정말 내년 8월에 입주가 가능한 건지,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일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정말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끝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 말 준공 입주 가능한가? 먼저 과거 그 적정 공사 기간이 일반 아파트는 36개월이었고요. 특별 건축구역, 우리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이런 데는 42개월이었어요. 42개월이 적정 공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36개월로 했다가 사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에 2006년에 2016년에 부실 공사, 그다음에 엄청난 하자로 방송까지 나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지금 온베일리는 그런데 40개월로 약 2개월 정도가 원래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삼성이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해서 2개월은 당겨 보겠다고 해서 지금 40개월로 한 거고요. 애당초에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작년에 공사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재작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생기면서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됐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일요일 날 작업을 아예 못하게 그렇게 사업 시행 인가 때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도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공사가 좀 쫓길 때는 일요 작업도 하고 철야 야간 해야 되는데 거의 철야 야간 작업, 일요 작업을 못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이 공사 지연의 사유가 됩니다. 금년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서 안전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구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 기간을 많이 소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타워 크레인이 파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작년 자재비 인건비 폭등해서 자재하고 인력 수급이 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 내미콘 차량 파업으로 상당히 그 작업을 여러 날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 협력사 파업,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협력사 파업으로 인해서 또 공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유독 장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감리 회사가 2번이나 서로 교체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년 8월 말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특별 건축구역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 34층인데 공사 기간이 우리보다 2개월이 기는 42개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9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1년 이상 연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 7월 22일 대의원회에서 이정무 부조합장이 대의원들 질문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내년 8월 말 준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정무 부조합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공사비 합의 가능한가? 먼저 삼성 공사비는 공사비를 지금 총 요구하는 게 2,540억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게 1,400억, 특화 공사비 간접 포함해서 890억, 또 그 이후에 추가된 1년 동안 추가된 설계 변경비로 약 2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의 예산으로는 맥시멈 1,100억 이상이 공사비로 인상을 해주게 되면 조합은 그때부터는 추가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 지금 국내 재건축 평당 공사비는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평당 750에서 지금 9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온베일리 공사비는 지금 평당 531만 원이고요. 사실 이대로 간다면 적자 공사는 불가피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은 적자를 감소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즘 공사하는데 531만 원으로 끝나는 대한민국의 재건축 조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5월부터 준비해서 6, 7, 8, 9, 4개월 동안 공사비 협상을 부조합장하고 삼성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상 지난달 말로 공사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부조합장은 2,540억 원이 아닌 단돈 10원도 인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역시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공사비 합의하고 입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내년 8월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입주할 수 있을지 누구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이중한 위기 상황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삼성물산건설도 둔촌주공처럼 뭔가 조합에서 이정무 부조합장처럼 아주 제대로 뺨을 하나 때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제2
둔촌 주공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1인당 2억 원씩 추가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둔촌 주공은 우리에 비하면 정말 시골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조합원 1인당 2억씩 추가 부담금을 이번 사태 한 건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2019년에 2조 6천억 원에 이미 시공사고 계약을 했고요. 2020년 6월에 6천억 증액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이번에 1조 1천억 사실상 아마 합의한 것 같습니다.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1조 7천억이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65%가 증가했고요. 최초는 2조 6천억 평당 49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62만 원 4조 3천억으로 이게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는 약 당초 대비 2년 이상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 증액하고 별도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등 각종 이자로 3천억 원 정도 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둔촌 주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자, 9월 29일 해임청의하고 개체금지 가처분 이 두 개가 결국은 둔촌 주공 사태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월 29일 총회 중에 이정무 부조합장 해임건이 있습니다. 해임이 부결되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이정무 부조합장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현 조합장하고 임원 전원은 스스로 사퇴합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 되면 역시 뭐 이정무 조합장은 공사비 10원도 못 준다. 공사비 협상은 불가할 거고요. 삼성 공사 중단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시행과 변경 계획안 그리고 상가 통매각 관련 그 다음에 준공에 필요한 각종 업체 선정들 안건들이 있는데 이게 가처분 소송위에서 총회가 정지되면 이런 것들이 줄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자체로 공사는 지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사 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송이 뭐냐면 첫째는 조합장 직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사 지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성 공사 중단 뭐 필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월 29일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처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 변경 계획안 총회 못하고 상가 통매각 못하고 그 다음에 준공에 필요한 업체들 당장이 계약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준공 입주는 그 자체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공사비 증가하고요. 그리 되면 삼성 또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억 원의 그 추가 부담금을 맞을 수도 있고 공사는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 입주도. 이런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총회가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자 이번 총회가 가처분에서 지연된다는디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삼성물산건설의 의견서를 조합에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총회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만큼 둔촌주공처럼 공사비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 가처분 비대위가 신청한 가처분 소송입니다. 여기 허건 씨, 허건 변호사죠. 가처분 신청했고요. 내일 9월 21일 날 첫 재판이 열리고요. 어찌됐든 9월 29일 전에는 이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대로 이 판결에서 조합이 패소하는 순간 우리는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되는데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가처분을 그 소송을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비대입니다. 이 허건 씨가 그 작년에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소송도 했죠. 이게 작년에 조합이 졌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 못하고 지금까지 분양 계약 못하고 아마 이거 역시 둔촌 주공 사태의 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가처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는 뭐냐면 공사가 중단되든 수천억의 어떤 추가 부담이 발생하든 이런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처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합장을 아웃시키고 조합장을 장악하는 게 저는 목적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뭐 조합장이 아웃이 되고 비대위가 조합장이 된다면 저 비대위는 항상 그렇습니다. 법을 네가 안 지켜서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지 왜 이게 우리 잘못이냐. 애당초에 조합장이 법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신청 취지를 보면 채권자의 채무자 주택정비조합사업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 또는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이제 본안 판결 하는데 이 본안 판결을 확정 시까지 몇 년 동안 채무자 김석중 조합장이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조합장이나 이런 것들 다 법으로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내려보낸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대행 하라는 거고요. 일이 되면 그 자체로 재건축은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채무자 재건축 조합은 9월 29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9월 29일 총회도 하지 말라.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느냐? 이 이유가 금년 3월 달 이 조합장 부조합장 선출 총회를 했는데 이때 뭐 서명 결의서를 전자 투표를 안 하고 뭐 서명 결의서 증구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조합장 지금 무효다.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 무효인데 부조합장 아주 실컷 잘 근무하고 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 소송을 하죠? 결론은 뭐냐면 부조합장 해임 맞겠다는 겁니다. 아예 재건축을 아예 엎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부조합장 해임만은 맞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둔촌 주공 사태의 원인을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공사 상황을 보면 둔촌 주공이 아까 2020년에 공사비 5,6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당 493만 원이 됐고요. 이렇게 해도 사실상 공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가 납니다. 시공사는. 그래서 시공사 입장으로서는 추가 공사비 증액이 절대로 필요한데 불과 2020년 6월 달에 이 5,600억이나 인상을 해줬는데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유로 공기 내에 준공 및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9개월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단 뭐 공사비도 많이 올려줬지만 부족하고 공사기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종합 상황은 어떻느냐. 2020년에 이 조합장이 5,600억을 몰래 계약을 해주고 스스로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결국은 조합을 장악했습니다.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그런데 이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고 나서 바로 5,600억 공사비 증액한 총회 결의를 무효하는 다시 총회를 열어서 재결의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 해지 소송 신청을 합니다. 이걸 시공사하고 싸움을 걸어서 시공사를 길들이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대위적인 발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었죠. 자, 이때 시공사는 이런 이유로 정말 울고 싶은데 보니까 뭐 공사 계약 5,600 올리는 것도 무효하는 재결의 해버리고 시공사 계약 뭐 해지하는 소송을 내니까 정말로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려준 거죠. 그래서 바로 공사 중단을 들어갔는데 그러면
둔촌주공은 계약서나 법적으로는 조합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 중단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해서는 사실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과감하게 공사 중단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시공사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요. 모든 계약은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손해배상을, 이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년이 늦어지든 2년, 3년, 5년이 늦어지든 계약서상으로는 전체 공사비의 3%만 물어줍니다. 그건 둔촌주공이 예를 들어 3조 2천억인데 960억만 물어주면 뭐 2년 늦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이거 각오하고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조합만 1조 1천억 이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공기 연장해주고 시공사는 떼돈 버는 겁니다. 10원도 손해 안 받고 1조 1천억 이상, 그래서 평당 600 몇십만 원 해서 모든 손해를 다 만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물산 상황 보면 2003년 8월 말 앞에 설명했던 준공하고 입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평당 531만 원, 최소한 1천억 이상, 제가 볼 때는 1,500억 손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사비 2,540억 증액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이정무 조합장은 10원도 못 준다고 그러고 절대 우리도 1,100억 이상 주면 사실은 이제 추가 부담금을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건설도 정말 울고 싶을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지금 조합 상황이 어때요? 9월 20일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에서 조합이 만약에 패소를 해버렸어요. 총회가 불가해요. 그러면 사업시행 변경이 지연되죠. 그러면 공사 늦어지죠. 거기다가 부조합장 해임이 실패해요. 그러면 조합장 임원 다 자신 사퇴하죠. 어차피 이 가처분이 인용이 돼 총회 개최하지 않는 교체 인용이 된다면 여기서 조합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이 선임해 주지만 부조합장이 이거는 이제 총회는 가처분은 이가 조합이 이겨서 이게 결정이 된다 치더라도 부조합장 해임이 안 되면 조합장하고 임원은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몇 개월 뒤에 결국은 새로 뽑는데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게 되죠. 그럼 더더욱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딱 발생하면 100% 삼성은 제가 볼 때는 99% 100%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둔촌주공처럼 아주 조합이 공사 중단해달라고 고사를 지낸 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공사 중단하면 삼성이 법적으로 공사 중단했는데 법원에서 너 잘못이야 삼성.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공사비의 3% 340억 원만 배상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 공사 중단하면요 둔촌주공처럼 340억 배상은커녕 내가 볼 때는 2,540억 다 내놓고 사정을 해야 삼성이 공사를 해줄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 피하고 내년 8월에 추가 부담금 증거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그나마 어떤 최소한의 방안은 기본적으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승소해서 9월 29일 총회는 열어야 됩니다. 이거 안 열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합장은 반드시 해임해서 이번 기회 비대위는 완전히 퇴출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조합장이 지금 발의해서 곧 총회를 열 건데 열려고 하는 총회는 무산시켜야 된다. 최소한 요 세 개 정도는 우리 조합원들 똘똘 뭉쳐서 해야 그나마 제2의 둔촌주공 사태는 피하고 어떻게든 내년 8월 말까지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조그만 거짓말 있다면 역시 저는 허군 변호사나 비대위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그 다음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조합장 같은 경우 업무방해, 각종 고소,
고발, 손해배상 소송 당할 겁니다. 절대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